추석 연휴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근데 연휴에는 그래요. 어디 좀 가고 싶어도 네. 차가 워낙 막히니까 좀 갈 엄두를 좀 못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무슨 고생이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제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보통은 이제 4시간 정도면 가는데 이제 7시간, 8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이게 뭐 좋아하는 간식 하나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인가? 휴게소 들리면 뭐 소떡소떡 하나 먹고 아유 좋죠. 그런 시간 없으면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 휴게소 간식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버터 이렇게 싹 바른 알감자 있죠. 소금 찍어 먹을지 뭐 설탕 찍을지 그 고민하는. 강원도 쪽에 갈 때 꼭 먹어야 돼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역시 휴게소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호두과자 아니겠습니까? 아우 호두과자 맛있죠. 네. 호두과자에 커피 한 잔,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뭐 좋아하세요, 허재 변호사? 저는 소떡소떡 좋아합니다. 같은 과네요. 네, 쫄깃하고 짭조름한데 또 그 빠지면 안 되는 게요. 네. 어묵 국물이에요. 약간 목 막힐 때, 떡 먹어서 목 막힐 때 어묵 국물 한 잔 캬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고속도로 휴게소구나 싶죠. 네. 아, 그러네. 아, 휴게소에 대한 추억은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많이 막히고 네. 오고 가는 길 굉장히 고단하지만 또 명절에 못 뵀던 부모님 또 친지 이렇게 만나면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이구나 이걸 얼굴 보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니까 집 비죠. 네. 그리고 기름 막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건 사고도 그만큼 많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아침 오늘은요. 추석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름하여 추석 특집 분노 유발자들 베스트 5.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보실까요? 자, 5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요. 분노를 유발하는 말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명절 동안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나는 좋은 뜻에서 근황을 물어본다는 것이 그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잘못 표현이 돼서 듣는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고부간에, 형제지간, 부부지간에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들이 이 명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네. 근황을 물어보는 말인데 그게 비수가 돼서 내 가슴에 꽂힌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취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에? 너 취직했냐? 넌 도대체 언제 취직이 되는 거야? 야, 이거 꽂히죠, 꽂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1등입니다. 무조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니, 이번에도 들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명절에 덕담만 있으면 좋지만 듣기 싫은 뭐 잔소리, 군소리 못지않게 많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분노를 유발했을지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잔소리 대상이 미혼일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죠. 레퍼토리 갑니다.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살 좀 빼야 인물이 나겠다. 아, 참. 너 연봉은 얼마냐?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듣던 소리예요. 그렇죠? 아니, 친척분들 레퍼토리가 바뀌질 않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미혼 버전이에요. 네. 그럼 기혼 버전은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죠. 자, 그거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애는 언제 낳냐?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네.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애를 낳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는 외롭다, 둘은 낳아야지. 네. 그리고 또 둘을 낳잖아요. 똑같은 성별 아이 둘 낳으면 에이, 그럼 다른 성별 하나는 있어야지. 뭐 딸 낳을 때 됐잖아, 아들 낳을 때 됐잖아. 이런 말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의례적으로 툭 던지는 얘기예요. 근데 그 툭 던지는 얘기가 비수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야, 네 사촌 걔는 최근에 어디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와. 야, 걔는 취직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모으고 두 부부가 애쓰더니 집을 샀다더라. 아이고. 야, 걔는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그 강남에 무슨 뭐 집으로 이사를 했다더라. 아우. 야, 이게 다 꽂히거든요. 네. 이게 뭐 결혼, 취업, 출산 모든 게 한 끗 차이로 기분 나빠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올 추석에 명절에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제 명절 음식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요? 어떤 다른 거요? 요리는 못해도. 와. 전 부치는 것, 특히 전 중에서 부추전이 난이도가 굉장히 아, 높아요. 그거 제가
그걸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 음식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됐던 기억이 뭐냐면 저랑 엄마랑 큰어머니 다 열심히 부엌에서 전 부치고 일하고 막 음식 내가고 하는데 차례 모신 남자 어른분들께서는 이 밥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전을 좀 더 가져와라, 뭐 아이고. 명태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 게 네. 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같이 남자 어르신분들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요즘에는 풍경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이렇게 점차 쌓이거든요. 쌓이고 쌓인 그 와중에 누군가 한마디 톡 던져서 그걸 탁 건드려주면 그야말로 폭발,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명절을 망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 여성 A씨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A씨, 추석에 바닥에 앉아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점점 더 이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찜질을 하면서 조금 쉬다가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화가 납니다. 인선 씨가 남편 역할을 좀 해주시겠어요? 조금 얄밉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척 명절에 아프다더니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신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아니, 저거 보세요. 저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말을 듣고 서운했던 아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시어머니가 찜질팩을 주면서도 뭔가 주기 싫은 눈치가 역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이제 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꾀병을 부린 사람처럼 돼버린 아내. 억울한 마음에 이제 남편에게 나 꾀병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결국 큰 싸움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명절 때 고부 갈등이나 이제 그 시댁에 가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봤을 때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남편도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당황스럽거든요. 네.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그 둘이 좀 짰으면 좋겠어. 당신 시댁에 갔을 때는 내가 좀 군림할게. 대신에 처가에 갔을 땐 내가 뛸게.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게 거기서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그냥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거든요. 며칠 가요. 네.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도 네. 안 좋아지고 아내하고도 안 좋아져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남편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요, 명절이 이렇게 갈등의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 좀 늘어난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게 제 기분만은 아니었던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요, 명절 끝난 뒤에는 이혼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이 실제로 두드러진다고 해요. 폭언이 폭력이 되고 심지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명절에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렀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음식 타박하는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흉기로 찌른 며느리 사건도 있었고요. 시댁을 가지 않는다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 이렇게 추석 명절에 그냥 갈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 반면 말 한마디로 정말 철천지 왼수가 되기도 네. 합니다. 좋은 날이니만큼 서로 조심하면서 분노를 유발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네. 이런 며느리들도 뭐 물론 고충이 있겠지만 지금 아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어머니 입장, 아유. 예?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 입장 굉장히 고민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뭐 음식 다 해야지 위로도 눈치 보이고 밑으로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모로 고생들 많으십니다.